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역사를 생각할 때,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진보한다, 이렇게들 굳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면에 띄워진 이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역사가 거꾸로 흐르고 있다. 참 이상하죠? 사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진짜 묘한 문화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미래의 모습이 뭐랄까, 오히려 과거로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그런 현상 말이죠.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안정이나 전통에 대해 그토록 강렬한 향수를 느끼고 있는지, 그 깊은 뿌리와 모순점들을 아주 객관적이고 구조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과연 역사는 정말 거꾸로 흐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혹시 1970년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의 이란, 테헤란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출근하는 여성들, 나팔바지를 입은 젊은이들, 진짜 당시 파리나 로스앤젤레스라고 해도 믿을 만큼 완전히 현대적인 풍경이죠. 하지만 1979년 혁명 이후 지금의 테헤란을 보면 마치 시계를 100년 전으로 휙 돌려놓은 것만 같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시각적인 퇴행이 비단 이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아주 거대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여기 두 가지 현실을 비교해 놓은 걸 한번 보시죠. 사실 우리는 한동안 끝없는 진보를 통해서 자율성과 평등, 그리고 과학과 이성이 활짝 꼽히는 그런 계몽주의적인 유토피아가 열릴 거라고 굳게 믿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진짜 현실은 어떤가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남편과 아이를 위해 집안일에만 전념하겠다는 이른바 전통주의 아내 트렌드가 엄청난 유행을 타고 있고, 젊은 층 사이에서는 종교적 부흥 운동이 일고 있죠. 게다가 민주주의보다는 마치 16세기 군주처럼 행동하는 스트롱맨들이 득세하고, 국제 정세는 완전히 19세기식 힘의 논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미래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달려가는 이 미래의 궤적을 보면서 제발 멈춰라고 소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센 반발을 이해하려면 일단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이들에게 현대의 삶을 뭐랄까 너무 영적으로 공허하고 모든 게 철저하게 기계적이고 무엇보다 끔찍하게 외로운 곳이거든요. 이런 끝없는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길을 잃었다는 상실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더 단순하고 더 따뜻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아주 강렬한 갈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반동적 전통주의인데요. 이건 그냥 단순히 옛날이 좋았지 하는 아련한 향수병 같은 게 아니에요. 근대성의 가치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안정적이었던 과거의 질서와 자연 법칙으로 돌아가려는 아주 강력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입니다. 사실 오늘날 정치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바로 이 향수거든요. 1950년대의 가족가치나 고대 로마 시대를 동경하는 우파부터 19세기 노동조합의 끈끈한 연대를 그리워하는 좌파까지, 진짜 양쪽 모두가 각자만의 방식으로 과거를 맹렬하게 열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1장, 전통주의의 뿌리입니다. 이 운동의 깊은 사상적 기반을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 반동적 움직임이 그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뚝 떨어진 유행이 아니라 깊은 철학적 비판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918년에 오스발트 슈팽글러는 서구 문화가 탐욕스러운 물질주의로 썩어가고 있다고 진단했고요. 1945년 르네 게농은 오직 측정 가능한 숫자, 즉 수량만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면서 인류가 영적인 현실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비판했죠. 또 율리우스 에볼라는 아예 평등주의 자체를 배격하면서 영적으로 탁월한 자들이 다스리는 사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현대 시대를 쇠퇴와 영적 죽음의 시대로 봤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대에 와서 학자 R.R. 리노는 아주 날카로운 이론을 제시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건데요. 끔찍한 전쟁을 겪고 난 후 사람들은 국가나 이념에 대한 맹목적인 광신을 막아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열어두고 비판적으로 보는 이른바 개방성 숭배를 권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공유하던 끈끈한 공공의 목적이 산산조각 나버렸고,
결국 그 텅 빈 자리를 쇼핑과 소비로 채우는 아주 파편화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게 이들의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판이 우파만의 전유물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급진적인 좌파 환경운동가였던 폴 킹스노스의 이 탄식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합리주의와 최적화를 중심으로 구축된 기계라는 이름의 디지털 수용소를 만들고 있다. 와,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그는 현대사회를 우리를 통제하는 차가운 기계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가릴 것 없이 무미건조하고 합리성만 따지는 이 현대 테크노크라트 사회가 얼마나 인간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2장, 전통주의가 주는 위안입니다. 지친 현대인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그렇다면 전통주의는 대체 어떤 위안을 주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끌리는 걸까요? 이 4가지 포인트를 보시죠. 첫째, 든든한 뿌리와 소속감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디로든 훌쩍 떠날 자유를 얻었지만 역설적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외톨이가 되어버렸잖아요. 전통주의는 바로 그 소속감을 약속합니다. 둘째, 차가운 과학에 밀려 사라졌던 삶의 마법 같은 매혹과 영적인 의미를 되찾아줍니다. 셋째, 선과 악은 우지에 새겨진 신성한 질서임을 상기시켜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우리 삶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이른바 엘리트들의 문화적 식민주의로부터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엄청난 위안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진보주의와 전통주의가 이 사회의 분괴를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는지 비교한 이 내용을 주목해 주세요. 진보주의자들은 세상을 분석하면서 사람들이 살 물리적인 공간, 즉 주택이 부족한 게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전통주의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 틀렸어. 우리 사회의 진짜 위기는 사람들이 영혼을 기댈 정서적인 고향, 즉 안식처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라고 반박합니다. 단순히 물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실존적인 뿌리 뽑힘의 문제를 정통으로 찌르고 있는 거죠. 3장, 안정과 탐험의 모순입니다. 전통주의의 내러티브가 가진 맹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통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옛날 옛적이 완벽하게 평화롭고 정적인 유토피아였을까요? 사실 인간의 본성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초기 인류를 생각해 보세요. 고향 마을의 안전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뻗어나갔잖아요. 저 넓은 바다를 건넌 폴리네시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섬에서의 수속감을 아끼면서도 목숨을 걸고 텅 빈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탐험에 나섰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따뜻한 화롯가의 안정과 지평선 너머를 향한 모험심, 이 2가지를 동시에 갈망하는 아주 복잡하고 모순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적힌 70이라는 숫자를 한번 볼까요? 전통주의자들은 근대 이후가 끝없는 내리막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7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빈곤은 유례없이 확 줄어들었고요. 인종차별도 크게 감소했고 수많은 여성들이 동등한 권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고문이나 노예제 같은 잔혹한 행위들은 불법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쉼없이 앞으로 나아가려 했던 진보적인 충동이 그저 재앙이나 영적 쇠락만 가져온 게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도덕적 발전을 이뤄냈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진보의 대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균형 있게 보자면요. 우리는 과거에 비해 엄청난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얻었죠. 하지만 그 대가로 도덕을 완전히 사유화해버렸습니다. 무엇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그냥 각자 알아서 찾아야 하는 개인의 숙제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공동체와의 끈끈한 연결고리가 툭 끊어져 버렸고 문명이 우리에게 물려주던 소중한 지혜가 단절되어 버리는 아주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4장, 인문학 르네상스를 향하여. 이제 이 원문이 제안하는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보의 추진력과 전통의 뿌리를 잘 섞을 수 있을까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결코 존재한 적도 없는 환상 속의 과거로 퇴행해선 안 됩니다. 둘째, 과거로 숨는 대신에 우리가 잠시 내팽개쳐뒀던 위대한 문학과 철학, 즉 인문학적 유산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든든한 뿌리니까요. 그리고 셋째, 이 도덕적 지혜와 공유된 의미를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진짜 전통이란 뒤로 훌쩍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단단한 주춧돌을 딛고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전통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최근 역사가 마치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기묘한 현상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뿌리에 대한 아주 다급한 구조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진보하려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만의 정서적인 고향을 지켜낼 것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덕적 나침반을 쥐어줄 것인지, 이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문제겠죠?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에게 묵직한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